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쇼킹 탑10 디바 제시카입니다. 그들은 왜 한국에 돌아오지 못할까요? 오늘은 입국이 거절된 한국인들 그리고 외국인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아마 이 영상 제목을 보셨다시피 가장 먼저 연상되는 사람일 겁니다. 그의 이름은 유승준. 실제로 2000년대에 정말 탄탄한 이 근육질의 몸매에다가 가위춤을 선보이면서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가수 유승준 씨는요. 한국에서 태어났고 12살 때 가족과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97년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되는데 당시에 가위라는 노래로 가요 차트 1위권을 막 석권하면서 신인으로서 아주 빠르게 인기몰이를 하게 되죠. 총 그가 한국에서 6장의 앨범을 냈고요. 2001년까지 최고의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게다가 그는요, 어떤 이런 반항아적인 이미지와 다르게 인터뷰에서 보면 굉장히 바른 청년, 이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국민적으로 아주 인기가 높았어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승준 씨가 2002년 초에 나는 한국 국민으로서 군입대 할 거다. 나는 군대를 기꺼이 갈 거다. 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주 호감도가 더욱더 상승했죠.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승준 씨가요. 2002년 초 한국 국민으로서 군입대가 확정됐고 나는 군대를 기꺼이 갈 거라고 말하면서 바른 청년의 이미지를 구축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그의 말과는 달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군입대를 안 하게 된 거예요.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사실 처음 신체 검사를 받았을 때는 현역 판정을 받긴 했어요. 그런데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다가 허리 부상을 입게 되고 결국 4급 공익을 판정받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가 입영 연기를 신청하고요. 병무청도 이걸 허락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일본 공연을 가겠다고 하면서 병무청에게 보증인과 각서까지 적으면서 해외 출국을 허가받게 됐는데 이때 미국에 가가지고 시민권을 받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역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서 한국으로 입국을 하려 했는데 이때 입국 거부를 받게 됩니다. 약간의 괘씸죄가 좀 적용이 된 것 같아요. 당시 이 사건은요. 제가 기억하는 한 정말 막 뉴스 9시 뉴스에서도 아주 크게 보도가 되면서 이 입국 거부를 받아가지고 공항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한국 땅을 밟지 못하는 유승준 씨의 모습이 막 보이면서 국민들에게 안타까우면서도 좀 큰 실망감을 안겨줬죠. 이후에 유승준 씨는요. 정말 그 인기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싸그리 사라져버렸고요. 한국 활동이 전면 중단되고 그 한 번의 결정으로 지금까지도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나고 2015년 그는 아프리카 TV 생방송을 통해서 팬들에게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눈물을 보이면서 무릎 꿇고 자신의 일을 반성한다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애잔한 감정을 끌어내긴 했으나 이 또한 이 영상이 끝나고 이 스태프들이 마이크가 꺼진 줄 모르고 주변 사람들의 막 여러가지 웃음소리도 나오고 막 그런 좀 논란이 될 만한 소리들이 나오면서 다시 사람들이 이제 그에 대한 호감도가 조금 다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유승준 그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군대 기피의 상징적인 인물로 기억되어 버렸죠. 9위 갑니다. 9위는요. 의외의 인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달라이 라마입니다. 그는 티베트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로 사람들은 이 달라이 라마라는 지도자가 죽은 후에 그 다음 달라이 라마로 환생한다는 것을 믿으면서 현재 14대 달라이 라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산을 한다면 그가 약 70번이나 환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1959년 중국은요. 막 독립을 외치고 있는 티벳을 강제 정년하게 이르렀고요.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 사람들은 인도로 망명을 하게 돼서 인도 한 지역에서 자신만의 자체 정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랑 티베트랑 아주 갈등이 많아요. 중국에서는 달라이 라마는 분열주의자예요 라고 비판하면서 이와 관련된 어떠한 움직임에도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2008년에 프랑스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만났어요.
그런데 중국이 여기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항의로 이전에 중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진행됐던 150대의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 협정을 연기해버리는 거죠. 그럼 프랑스로서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거든요. 그리고 달라이라마가 몽골의 방문이 허용됐어요. 그러자 중국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몽골을 외교적 경제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달라이라마라는 이름은 절대 쓰지 말아야 할 키워드가 국제사회에서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런 여러 탄압에도 불구하고 달라이라마는요, 이 비폭력 정책을 쓰면서 198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이렇게 수상자로 선정한 위원회가 있는 노르웨이는요, 이후에 92%에 달하던 중국 연어 수출 비중이 다음에 29%로 폭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르웨이 너 짜증나, 나 니네한테 이제 연어 안 받을 거야 해버린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선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불교계에서는요, 2002년과 2007년을 포함해서 수차례 그를 종교적 지도자로서 한국을 오게 해주세요 하고 추진을 했지만, 아무래도 중국과의 그 외교적인 관계를 의식한 정부가 그의 입국을 계속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2015년 우리나라 금강스님이 달라이라마에게 초청 의사를 밝혔고, 달라이라마도 한국에 그 유네스코에 등재된 8만 대장경을 보기 위해서 나도 꼭 가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국이 세계 경제의 패권을 잡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가 쉽사리 한국을 방문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 입국이 거절된 사람들 파리 갑니다. 아하, 이거 너무도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오선화가 아닌 고젠카. 에? 한국 이름은 오선화 또는 오승일이에요. 그녀는 1956년 제주도에서 태어났고요. 그런데 1983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호스티스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1990년대 초반부터 한국을 비하하는 책을 출간했고요. 반대로 일본 문화에 대해서는 좀 너무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그런 어떤 글로서 유명세를 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글을 썼냐면, 일본에 온 한국 여성은 다 술집 작부고 일본의 부자 남성을 잡아서 결혼하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요, 조선의 문화는 물질적인 것만 중시하고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무형 문화가 없다라는 이야기 등등.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고추는 흥분작용이 있지만 일본인이 좋아하는 와사비는 진정작용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네요. 자, 그렇게 일본을 사랑한 그녀가 1995년 일본인으로 귀화했고, 그녀의 이름은 이후 고젠카로 불리게 됩니다. 현재 일본의 작가, 대학 교수, 평론가, 언론인, 강연자로 활동을 하는데, 아주 공공연하게 한국을 비하하는 강의로 알려지면서 현재 대표적인 살아있는 친일파로 이미지가 굳혀지게 되죠. 그녀의 망언들을 보시면 여러분 좀 속이 답답하실 텐데요.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인들은 반일할 때는 단결하지만 이런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는 저게 저런 모습을 보인다고, 저게 진짜 한국인이에요 라고 비판을 하면서 빈축을 샀고요. 2015년 한 토크쇼에서 한국은 일본의 스토커로 강한 자한테는 굽신거리는 민족이에요 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보도가 됐었고요. 게다가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면서 일본이 식민 통치를 해서 한국이 이렇게 경제발전, 교육발전을 한 거다 라는 글을 써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2016년에는요,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있었잖아요. 탄핵 문제. 여기에 대해서 아이고 저 한국은 완전히 망하기 일보 직전이네 라고 평가하면서, 이 탄핵이 결정된 후에는 한국 사람들의 기질이 이제 북한하고 가까워지고 있네요 라고 하면서 또 큰 화제가 됐었죠. 사실 좀 이해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일본인으로 귀화하는 거야 그럴 수 있다지만,
왜 이렇게 한국을 미워하고 한국을 비판하는 걸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녀의 태생이 한국인이라는 건 어디 가도 분명 지울 수 없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극우파 세력에서는 그녀가 마치 정상적이고 잘 교육받은 한국 여성이 아주 이성적인 판단으로 한국을 비판하는 모양새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고젠카 그녀는요 2013년 친척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지만 입국 허가가 나지 않아 일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후에 고젠카는요 또 가만히 있지 않았죠. 이 한국은 완전 인권도 없는 나라냐! 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이후에 그녀의 입국은 계속해서 거절되고 있는데 자신의 그 고향인 제주도에 매입한 땅도 있다고 알려졌어요. 그런데 그녀가 다시 고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에 입국이 거절된 사람 7위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신은미. 1961년 서울에서 태어난 신은미 씨는요, 선화예술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와서 이화여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1986년 미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미국 주립대학에서 음악학과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성악과 교수로도 근무한 적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 그녀가 이름을 날리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2011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북한을 여행한 후에 오마이뉴스라는 곳에 재미동포 북한을 가다라는 글을 연재하게 되면서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북한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또 그 사회의 뒷이야기를 아주 생생하게 잘 전달했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2014년부터 전직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인 황선 씨가 주최하는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전라북도 익산에서 열린 한 토크 콘서트 중간에 한 학생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게 돼요. 북한이 지상 낙원이라고 하셨죠? 라는 질문이요. 하지만 신 씨는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표명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막 질문 공세가 굉장히 거칠어지고 급기야 스태프들이 다 이렇게 청중들을 제지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근데 이때 일베 회원으로 활동하던 한 고등학생이 설탕과 질산칼륨을 섞어서 만든 연료를 담은 냄비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 행사장에 투척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가 완전 아수라장이 됐죠. 이렇게 이런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이후에 신은미 씨는 이전에 했던 토크 콘서트에서 북한의 독재 체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의 발언을 했다라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요. 2015년 검찰로부터 강제 출국 조치를 받고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됩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요, 이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생활상을 굉장히 편향되게 왜곡해서 과장했다고 말했고 부정적인 여론이 일게 되었어요. 그런데 잠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2017년 김상규 감독의 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서 그녀가 정말 그 당시에 우리가 언론으로 받았던 그 정보대로 북한 체제를 막 옹호하고 왜곡하고 편향되게 보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북한 여행 이후에 대동강 맥주가 맛있고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더라 하는 이야기, 평범한 여행 이야기로 인해서 종북 인사로 몰린 희생자가 아닌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